안녕하세요. 개미들의 큐 박미라입니다. 8월 6일 월요일 오후 잘 보내고 계신가요? 오늘 코스피 지수는 미국 고용지표 훈풍을 이어받아 장 초반 갭상승 출발했습니다. 그 이후 상승폭을 꾸준히 유지하는 모습인데요. 현재 시장 상황 자세하게 살펴보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지수는 갭상승 출발한 이후 장중에는 1894포인트까지 오르기도 했습니다. 지수가 오르자 개인은 차익 실현에 나서는 모습인데요. 현재 4천억 원 가까운 물량을 매도하는 모습입니다. 반면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는 쌍끌이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죠. 매도 하루 만에 외국인 쪽에서는 972억 원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고 오늘 기관 쪽에서 3천억 원 넘는 물량을 사들이는 모습입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35포인트 상승한 1884.25포인트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코스닥 흐름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네, 코스피보다는 상승폭이 그리 크지 않지만 470포인트를 중심으로 박스권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은 4포인트 상승한 469.4포인트 기록하고 있는데요. 오늘 코스피와 반대로 개인은 코스닥 쪽에서 매수 우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76억 원 매수 우위를 보이는 가운데 외국인과 기관은 반대로 매도 우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외환 시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오늘 미국과 유럽발 호재 힘입어 원달러 환율은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1,125원에 개장한 이후 소폭 등락을 반복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현재 8원 10전 하락한 1,126원 70전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이 시각 시장 흐름 살펴봤고요. 잠시 후부터는 개미들의 종목 상담이 이어집니다. 여러분의 종목들 상담 도와드릴 텐데요.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소개해드리겠습니다. 013-3366-0110번으로 무료 문자 보내실 수 있는데요. 문자 보내실 때 보유하신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정확하게 남겨주시면 보다 자세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또 보유하신 종목이 여러 개일 때는 포트폴리오 상담도 가능한데요. 02-3253-2613번으로 전화 신청하시면 포트 상담도 가능하다는 점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문자 기다리는 동안 이 시각 시장 흐름 확인해보고 돌아오겠습니다. 솔로몬 투자증권 김동석 이사님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죠.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시장 상당히 강한 모습입니다. 미국의 고용지표가 예상보다 긍정적으로 발표했다는 소식에 간밤 글로벌 증시도 급등세를 보였는데요. 이 긍정적인 분위기가 국내 증시 고스란히 반영되는 것 같아요. 지금 그 시장이 상승하게 된 계기가 이제 고용보다는 사실은 그 유로존 문제에서 약간 해결 기미가 좀 있어서 그렇고요. 고용이 사실 그 취업자 수가 이제 늘어나긴 했습니다. 16만 3천 명 정도 늘어났지만 실업률이 여전히 뭐 8.2%를 상회하고 이번에는 8.3%까지 늘어나서 미국에서는 이제 고용이 증가해서 고용의 개선 가능성에 대한 부분을 열어두고는 있지만 실업률 자체가 8%라면 이건 심각하다라고 받아들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용이 증가때 했더라도 실업률 때문에 3차 양적 완화의 가능성이 시장에 대두되고 있고요. 실제로 그 부분과 또 하나 플러스였다는 것은 이제 22 통화정책회의 후에 시장은 굉장히 실망을 했었지만 22 마리오 드라기 총재가 제시했던 내용들 수주일 내에 어떤 결과를 발표한다고 했거든요. 적절한 모형을 설계해서 발표할 것이고 22의 3개 위원회가 현재 유로존 외교국의 국채 수익률을 낮추기 위한 조치가 마무리되고 있고 그로 인해서 이제 투표를 할 거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것이 이제 현실화되는 모습이 있습니다. 뭐냐면 독일에서 계속 그 분데스방크에서 반대하는 모습이었는데 독일의 그 집권 여당에서 찬성의 얘기가 좀 나오기 시작을 했고요. 그 다음에 그 22 통화정책회의에서 22가 그 국채를 매입하기 이전에 스페인과 이탈리아, 미국들은 EFSF에 먼저 국채 매입을 요구해야 된다라고 했었죠.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스페인과 이탈리아 총리는 시큰둥한 모습이었죠. 근데 주말이나 금요일에는 가능성 있음을 내비쳤고 구제기금을 통해서 국채 매입 요청을 검토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마리오 드라기 총재가 진행하고 있는 투트랙 전략 22가 매입하고 EFSF나 ESM을 통해서 매수하는 전략이 가능하겠구나라는 것이 이제 시장 투자 전략가들에게 이제 먹힌 거죠. 그래서 시장의 방향성이 이제 위로 튀어오르는 그런 상황이었고 그로 인해서 실망해서 주가가 빠졌던 부분을 다 회복하면서 주가를 더 끌어올리면서 시장의 방향성을 주고 있죠. 22의 마리오 드라기 총재가 이제 수주일이라는 내용을 얘기를 했는데 이건 아마도 그 ESM이라고 해서 독일 헌법재판소에 지금 계류돼 있고 헌법소원에 걸려 있는 게 있는데 이것이 이제 통과되는 걸 확인하고 진행하겠다라는 어떤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9월 12일이 되면 모든 윤곽이 나오겠지만 어쨌든 마리오 드라기 총재나 유로존이 스페인과 이탈리아의 국채 매입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라는 것이 확인됐고, 그래서 이제 시장의 방향성이 급격하게 호전되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국내장이 그의 영향을 받고 있지만요. 사실 우리나라 장은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작년 8월을 기점으로 봤을 때 미국이 12,700이었고 국내가 2,200 정도가 됐었죠. 근데 국내장이 이제 뭐 1,883포인트, 1,900 갈까 말까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고, 미국은 작년 8월에 12,700을 넘어가서 13,000을 넘어간 상황이니까 이 도대체 키높이가 왜 이렇게 됐는지에 대해서는 아마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럴 경우는 보통 국내장 과거 사례를 보면 이제 눌릴 때 더 눌리고 올라갈 때 빠르게 올라가고 내려올 때 천천히 내려오다가 더 빠르게 가속해서 내려오고 이런 경향이 좀 있습니다. 결국 국내장도 메이저들의 움직임에 따라서 그런 변화가 나타나는데요. 그렇다면 국내장이 작년 8월에 미국의 차트의 키높이를 맞추려고 한다면 1908포인트 돌파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느냐. 6월 21일 고점인데요. 이게 돌파가 되면 전 세계 시장은 약간 디커플링 걸릴 수도 있습니다. 미국이 상승할 때 더 많이 상승하고 미국이 조정을 줄 때는 소폭 조정을 주거나 오히려 잘 버텨주는 그런 장이 올 수도 있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지금이 굉장히 중요한 기로에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서고 있습니다. 특히 삼성전자가 지난번에 140만 원대 혼자서 움직였을 때는 상당히 문제였는데 지금은 삼성전자가 129만 원이고 다른 종목들이 좀 올라오면서 시장을 견인해주고 있다는 것이 매우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오늘 국내장 지금 현재 34포인트 올랐는데 제가 볼 때는 오늘 1900 안착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근데 가능할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죠. 이번 주가 쿼드러블에서 만기주가 있기 때문에 만기에는 메이저들이 쉽게 어떤 공간 한쪽으로 완전히 밀어주질 않습니다. 자기들이 원하는 수익 구간으로 가둬놓고 움직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일단 만기가 좀 껴있다는 게 좀 아쉽지만 어쨌든 외국인들이 선물해서 환매만 해준다면 방향성은 한 방향으로 질주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오늘 수급동에 보면 외국인과 기관이 쌍끌이 매수를 해주고 있는데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현물은 980억을 매수하고 있죠. 선물은 1600개 정도로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굉장히 보면 소극적인 매매를 하고 있고요. 기관은 3천억 정도를 매수하는 대신에 선물에서는 1585개 정도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불균형적인 수급 형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프로그램 매수가 1380억 정도가 들어오는 게 시장의 특징입니다. 현재 보시면은 개인들은 상승시마다 매도가 가장 좋죠. 그래야 시장의 방향성 항상 잡히는데 지금 매도 잘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전기전자 업종에서 한 1300억하고 화학업종에 930억이 몰린 모습이고요. 외국인과 기관은 매수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화학업종에 집중되고 있고, 그다음 전기전자, 그다음 운송장비, 유통업 쪽에 좀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과의 정반대 방향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스페인과 독일의 입장 변화가 오늘 국내 증시에는 더 큰 상승 모멘텀이 되고 있다. 그리고 1908포인트 회복이 중요하다라는 말씀 잘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개미들의 종목 상담이 이어집니다. 네, 개미들의 종목 상담 시작하겠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할 텐데요. 소개해드리죠. 우진투자 컨설팅의 이성규 팀장 그리고 골든 이글 투자 전문의 정태근 팀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먼저 첫 번째로 전화 연결 주인공부터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예, 요즘 날씨가 많이 덥죠? 네, 너무 더워요. 네, 좀 건강 관리 잘 하고 계신가요? 네, 아, 그래요. 다행입니다. 자, 시청자님 오늘 좀 고민되고 있는 종목이 있다면 어떤 종목인가요? 예, 삼성증권 하고요, 네. 현대상사. 아, 삼성증권과 현대상사요? 예, 예, 두 종목 보유하고 계신데 그렇다면 삼성증권 얼마에 매수하셨어요? 예, 삼성증권 55,500원에다가 한 30% 있고요. 아, 55,500원은 30%요? 예, 예, 그럼 현대상사는요? 현대상사는 27,150원에 20%요. 네, 27,150원에 비중이 10%요? 예, 예,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종목 모두 좀 손실이 많으신 것 같은데요. 언제쯤 매수하신 거세요? 3월 달에요. 아, 3월 달에요? 예, 올해 3월 달 두 종목 같이 매수하신 거예요? 예, 예, 같이요. 아, 그렇군요. 그렇다면 투자 기간은 어느 정도로 예상하셨어요?
저, 예, 이 지금까지 보유하신 거 보니까 좀 중장기적으로 노리셨던 것 같은데 맞나요? 예, 네, 알겠습니다. 중장기적으로 앞으로. 보고, 네? 예. 장기적으로 봤는데요. 네. 너무 오랫동안 안 오르니까 되게 답답해요. 그렇죠. 그래- 좀 많이 답답하실 것 그래서, 같은데요. 네. 예, 그래서 앞으로 더 기다려야 되는지 아니면 네. 손절해야 되는지 그게 궁금해서요. 네, 알겠습니다. 두 종목이었죠. 삼성증권과 현대상사 각각 30%와 10% 비중 갖고 계시는데 정태근 네. 전문가 바로 옆에 계시거든요. 어떤 점 좀 네. 궁금하신지 직접 여쭤봐 주세요. 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날도 더운데 종목도 말도 안 듣죠, 덥게. 예, 너무 안 올라가서 그냥 답답하고 너무 네. 힘들어요. 그러실 거예요. 네. 일단 일단 뭐 삼성증권이 비중이 크니까 예, 이것부터 좀 보도록 할게요. 예, 네. 그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개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업종이 증권업종이라는 거. 저 주식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럼 증권주 사시게 된 계기는 있으세요, 혹시? 예, 전문가님 네. 손으로 샀어요. 네. 전 모르고 네. 뭐 주식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래서 전문가님 추천에 의해서 샀고요. 현대 네. 상사도 마찬가지로요. 이거 그분한테 좀 따지셔야겠는데요? 예? 그분한테 좀 따지셔야겠어요. 그래서요? 예. 아니 자, 근데 네. 저기 예, 예. 어떠냐 그러면 기다리라고 절대 기다리면 다 수익 본다고. 지금 뭐 그럴 수밖에 없겠죠. 기다리는 게 아무래도 답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자, 일단은 자, 예, 증권회사가 일단 우리가 예. 가장 기초적인 것부터 보자고요. 예, 기초적인 거 볼 때 증권회사가 예, 제가 예를 들을게요. 그 부동산 아시죠? 예, 부동산이 하는 일이 집을 파는 사람, 사는 사람 중간에 연결해가지고 거기서 수수료를 소위 말하는 복비 받아 먹잖아요. 예, 그쵸? 예. 증권회사도 똑같아요. 예, 예, 주식을 파는 사람, 주식을 사는 사람 중간에서 팔고 살 때 예. 생기는 수수료가 주수입원이잖아요. 예, 예, 그쵸?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왜 말씀을 드리냐면 예, 자, 지금 증권회사 같은 경우에 주식 매매 수수료 갖고는 지금 먹고 못 살죠, 아직. 많이 예. 힘들죠. 수수료도 예. 너무 싸고. 예, 그러면은 자, 잘 보세요. 예. 옛날에는 주식 거래 그러니까 브로커리지 뭐 조금 유식한 말로 브로커리지라 그러는데 예. 주식 매매만 통해 가지고 수수료가 상당히 많이 발생이 됐었어요. 예, 근데 그게 이제는 조금 안 되죠. 예, 그렇다 보니까 2010년도 말쯤에 예, 그래서 그 랩이라는 상품이 나왔죠. 예, 그리고 2007년, 2008년도까지는 펀드라는 게 있었죠. 예, 그러니까 증권회사 지면제 증권주 같은 경우에는 시장이 예. 올라가면 조금은 올라갈 겁니다. 예, 올라갈 건데 결정적으로 올라가다가 상승폭이 제한이 될 수밖에 없는 건 예, 증권회사들이 어떤 그 옛날에 그 주식 거래라든지 그리고 펀드 그리고 2011년도에 랩 같이 이렇게 네. 수수료가 많이 발생되는 상품이 출시가 안 된다면은 예, 실적이 안 나오겠죠. 예, 그러면 그게 나오기 전까지는 증권회사 실적은 계속해서 안 좋아질 수밖에 없고요. 예, 그러면은 시장 올라갈 때 반짝 올라갔다가 그런 것 때문에 저항이 돼서 그런 부분이 악재가 돼서 도로 내려오겠지요. 예,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면서 결론이 다 났는데 예. 지금 어쨌든 시장이 올라가게 된다면 증권주도 반등을 줄 거예요, 분명히. 예, 예, 그쵸? 반등을 줄 예. 건데 그 대신에 주가가 반등을 주고 난 다음에 중요한 거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주식 거래라든지 펀드라든지 그 랩을 대체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증권사 수수료가 발생되는 상품이 안 나온다면은 예, 추가적으로 올라가기 힘들겠죠. 예, 예, 그래서 뭐 결론 다 나왔죠, 그러면은. 일단은 시장 때문에 올라갈 거니까 조금만 기다렸다가 예. 더 이상 못 올라가게 되면은 일단 팔아야 되겠죠. 어느 정도 올라갈 것 같아요? 5만 원 예, 정도 예. 지금 보고 그때 그래서 손절하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거 꼭 하셔야 돼요, 그러면. 예? 손절하라고요? 그 마음을 먹으셨으면 나중에 꼭 그 부분을 하시라고요. 예, 그때는 기다리지 마시고. 그래서 예. 여기 보면은 자, 1월 달에 가파르게 올라갔죠. 예. 혹시 TV 보고 계세요? TV 못 보고 있어요. 보고 있어요? 그러면 예. 이게 예. 제가 말로만 설명드릴게요. 이게 1월 달에 가파르게 예. 올라갔었는데 241선 있죠. 241선은 아시죠? 예,
그게 53,000원인데 거기서 그게 이제는 65,000원대 저항받고 내려왔거든요. 예. 그러면 다시 또 반등 주면은 지금 이제 241선 있는 한 54,000원 정도 예. 그까진 반등을 줄 거예요. 예, 예. 그러면 그까지 가서 예. 추가적으로 올라가면은 좀 더 갖고 있어도 되는데 예. 만약에 올해 2월 달처럼 예. 54,000원까지 올라가서 241선 돌파를 못하면은 예. 요거는 일단 말씀을 하신 대로 손절을 그때 가서 하셔도 돼요. 지금은 예, 예. 손절하실 필요는 없고요. 예, 예, 예. 이해되시죠? 그래서 예. 지금 일단은 54,000원까지 일단 기다려보자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리고 난 다음에 54,000원 가고 난 다음에 예. 손절을 할까 말까 고민이 되면 그때 가서 다시 의뢰를 하셔도 되고요. 예,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지금 일단 손절하면 안 돼요. 네. 예, 그리고 저기 네, 현대상사. 현대상사요. 예. 그렇죠. 현대상사 봐야죠. 예. 자, 이 회사는 자, 네. 지금 그게 그 상사주죠. 상사주면 이제 LG 대우 인터내셔널도 올라가고 LG 상사주면 이제 조금씩 바닥에서 올라가죠. 예. 그러면은 상사주들이 이제는 바닥을 조금은 잡았다는 얘기예요. 예. 근데 현대상사가 지금 제일 늦죠. 예. 참 말 안 듣는 아들처럼 막 올라가죠. 예. 그래서 이거는 어쨌든 그래서 조금 기다려야 될 것 같은데 요게 일단은 그 다른 상사주가 올라가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은 좀 제한이 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예. 근데 요게 꼭 보셔야 될 부분이 딱 두 가지, 이 회사는 두 가지를 꼭 보셔야 돼요. 예. 다음부터 무작정 추천한다고 하시면 안 돼요. 예. 그래서 보셔야 될 부분이 이 회사가 철강 제품하고 자동차하고 선박 플랜트를 수출하는데 거기에 매출이 92%예요. 90%예요. 예. 그러니까 이 회사가 수익이 나는 게 수익의 90%가 철강 제품 수출 많이 해야 되고 자동차 그리고 선박을 많이 수출해야 돼요. 예. 그러니까 이 회사에서 만들어서 파는 게 아니라 현대중공업 그리고 포스코라든지 이런 현대제철이라든지 이쪽에서 예. 제품을 만들면 이 제품을 대신 운반해 주는 거죠. 예. 근데 지금 잘 보세요. 포스코라든지 현대제철 지면 이제 그 철강 회사들 지면 실적 안 좋다는 얘기 나오죠. 예. 예. 그렇죠. 그리고 지금 조선주들 어때요? 다 안 좋죠. 예. 그러면은 제가 좀 전에 뭐라 그랬어요? 철강 제품, 자동차 그리고 선박이라 그랬죠. 이 회사들을 운반하는 역할을 한다 그랬죠. 예. 그러면은 철강 회사 그리고 조선회사 어떤 실적이라든지 그리고 매출이 감소하게 되면 이 회사가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예. 그렇죠. 그리고 자, 이 회사가 또 한 가지 그 또 안 좋은 부분이 뭐냐면은 이 회사가 계속해서 저평가를 받는 이유가 예. 딴 게 없어요. 이 회사 부채 비율이 너무 커요. 예. 이게 아직도 부채 비율이 지금 현재도 400%가 넘어가요. 예. 그러니까 이 회사는 지금 현재 바닥을 좀 다진 것 같은데 예. 다른 상사들이 이제 올라가는 부분이 있지만은 다른 상사주에 비해서 못 올라가는 이유가 여기서 나온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잘 보세요. 만약에 가정에 빚이 예. 많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많이 위태위태하겠죠. 예. 마찬가지로 회사에도 부채가 높으면 어떻게 됐어요? 안 좋은 거죠. 안 되죠. 예. 그렇죠. 일정 비율은 있어도 되겠지만은 너무 과하게 있는 건 안 좋은 거죠. 예. 그렇죠. 그리고 좀 전에 첫 번째 말씀드렸듯이 철강 제품하고 조선 제품을 운반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 지금은 조선업황 안 좋고 철강업황도 안 좋죠. 예. 그러니까 이 회사 실적이 당연히 안 나오겠죠. 예. 그래서 지금은 그래서 조금 힘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좀 악재긴 한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추가적인 상승을 좀 제한시킬 거예요. 예. 그래서 요거는 일단 제가 보기에는 다른 그 상사주도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요것도 일단 바닥은 1차적으로 잡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이거 예, 지금 예. 손절하실 생각을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손절하실 생각은 안 하셔도 돼요. 예. 그래서 요거는 일단은 바닥은 일단 나왔다고 생각이 드는데 반등은 좀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예. 그래서 요거는 일단 팔지 말고 가지고 계시고요. 가지고 예. 계시고 요거는 일단 예. 반등을 줄 때 예. 그때 다시 한번 의뢰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지금은 갖고 계시다가 적어도 지금 최저 가격이 18,800원인데 예. 19,000원만 안 깨지면 일단 갖고 계세요. 19,000원만 안 깨지면요? 예, 예. 19,000원. 예. 제가 보기에는 자, 예. 다른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자, 예. LG 상사 차트를 제가 말로만 말씀드릴게요. 예. LG 상사는 많이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LG 상사는 이제 바닥 따지고 올라가려고 하고 있죠. 예. 그리고 대표적인 그 대우 인터내셔널도 있죠. 예. 그건 이미 올라갔죠. 예. 그렇기 때문에 다른 상사들 비해서 올라가는 게 이게 늦을 거예요. 예. 그래서 아직 팔지 말란 얘기예요. 예. 이해되시죠? 그래서 요거는 일단 19,000원만 안 깨진지 확인만 하고 예. 갖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손절가는 대신 19,000원이에요. 네. 네, 시청자님,
네. 좀 도움 되셨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저희 서울경제TV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다시 보기 가능하니까요. 다시 한번 예. 방송 보시면 이해가 더 쉬우실 것 같아요. 네. 네, 앞으로 감사합니다. 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이어서 문자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제철이 들어왔는데요. 휴대전화 뒷번호가 5632님께서 문자 보내셨습니다. 현대제철 매수하신 가격이 96,422원이라고 하셨고 비중이 46%. 언제 매수한 가격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상담해 주세요라고 하셨어요. 이 종목은 이성규 팀장님께서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네, 현대제철은 일단은 현대차 그룹이라는 그 주요 고객사를 가지고 있고요. 거기다도 이제 많이 납품하고 그래서 그런 점들이 뭐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보인다라는 그런 얘기들도 옛날에 많았었는데 최근에 사실 그렇습니다. 뭐 중국이 이 철강 제품들을 워낙에 많이 생산하다 보니까 공급 물량들이 많아지게 되고요. 그렇게 하면 철강의 그 판매 단가가 낮아지게 되죠. 당연히 그러면서 이 현대제철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모든 철강 산업들이 피해를 입었었습니다. 근데 그게 정확히 언제 그랬냐면 2010년도부터 안 좋아지기 시작했는데요. 2010년도에는 그래도 연말까지는 이 철강주들 굉장히 괜찮았었습니다. 괜찮았고요. 근데 말 그대로 오버슈팅이 나왔죠. 그래서 뒤늦게 계속적으로 그때부터 이제 내려오기 시작했는데 문제는 뭐였냐면 판매 가격은 별로 좋지는 않은데 원재료 가격이 그때 아시겠지만 뭐 국시 상품 가격들이 굉장히 급등하는 모습 보이면서 마진폭이 상당히 줄어들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급락하기 시작을 했던 겁니다. 이제 그런 점들이 계속적으로 좀 주가를 이제 눌렀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일단 최근에 들어서는 어느 정도 반등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무래도 중국에서도 그렇죠. 자기네들도 생산을 많이 하게 되면 그만큼 자기네들도 부담을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그런 공급 물량들이 조금씩은 줄어들고 있는 측면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수요처가 많은 게 아니라 지금 현재 뭐 경제 회복이 된다, 기대감으로 한다, 뭐 그런 얘기들 나오지만 지금은 수요처가 확대되는 것이 아니라 철강은 공급이 줄어들게 되면서 수요가 상대적으로 늘어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니까 완전히 여기서 우상향으로 틀고 갈 수는 없다는 지금 현재 순간에서 틀고 갈 수 없다는 겁니다. 근데 현대제철이 최근에 들어서 밑에서부터 빠르게 반등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워낙에 대체 정보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대체 정보가 많았던 건 뭐냐면 공매도 물량들이 많았던 것이죠. 근데 추가적으로 그렇게 하락할 만한 여건들이 보이지 않자 그런 것들을 말 그대로 쇼 커버링이라고 해서 매수세와 함께 동시에 그런 것들을 전환을 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좀 많이 올라온 경향들은 있는데요. 그래서 말씀드리게 되면 사실상 공매도 물량들이 올라온 폭을 그렇게 보게 되면 9만 원 선은 단기적으로 돌파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업황도 그렇게 빠르게 지금 되고 있지 않다는 점이요. 그리고 공매도 물량들을 빠르게 회수했기 때문에 사실상 지지점은 한 7만 8천 원 선 정도가 지금 지지선을 확보할 확률들이 높습니다. 물론 그 이전에 지지점도 있지만 일단은 그래서 손절가를 짧게 좀 잡아드리면 82,000원 선 좀 제시를 해드리겠고요. 단기적 목표가는 9만 원 선인데 좀 중장기적으로 만약에 볼 수 있다고 한다면 지금은 워낙에 좀 저평가 상태이기 때문에 보유하고 가셔도 무관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 만약에 보신다면 9만 원 선 목표 주가 그리고 손절가는 82,000원 선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대제철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오늘 시장에 많이 올라서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 어떻게 대응해 봐야 할지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013-3366-0110번 무료 문자 번호입니다. 그리고 02-3153-1613번으로 전화 신청도 가능하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적극적인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다음 살펴볼 종목은요. 오늘 SO일 관련해서 문자가 많이 들어왔는데요. SO일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먼저 한 분께서는 매수하신 가격이 96,500원에 비중이 40%이시고요. 또 다른 한 분은 92,000원에 비중이 20%, 목표가가 궁금합니다라고 하셨습니다. SO일 오늘 10만 원대 돌파도 했던 종목인데요. 네, 오늘 갭으로 뜨면서 상당히 좀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네. SO일 같은 경우에 뭐 SO일뿐만 아니라 뭐 정유주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왜 올라갈까요? 뭐 시장에서 이제 나오는 얘기는 뭐 기름값이 원유 유가가 올라가서 그런 부분이겠죠. 근데 단순히 유가가 올라간다는 부분도 호재가 맞습니다. 맞긴 한데 유가가 올라가는 이유가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겠죠. 자, 요거는 화면 좀 같이 보시면서 말씀드릴게요. 이게 유가 차트를 좀 보면서 말씀드릴 건데, 자, 이전에 그 방송 제가 개표 나와가지고 저뿐만 아니라 그 이성규 팀장님도 그 유가가 80달러에서 한 85달러에서 멈출 거라는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교롭게도 그 부분에서 마무리를 하고 지금 반등을 주는데, 자, 잘 보세요. 자, 차트를 좀 늘려서 보게 되면은 지금 올라가는 부분하고요. 그리고 올해 자, 화면 제가 표시해 드릴게요. 요 부분에 이렇게 기름값이 요 부분에서 유가가 올라갔을 때는 정유주가 아무런 미동도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올라가는데 유가가 상당히 크게 움직입니다.
왜 그럴까요? 결론적으로 잘 보세요. 작년 10월 달부터 올해 2월 달까지 유가가 왜 올라갔습니까? 이란발 리스크가 있었죠. 자, 지정학적 리스크죠. 지정학적 리스크가 발생되는 이유는 수요가 증가한 게 아니죠. 공급이 축소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기름값이 올라갔을 뿐이죠. 자, 정유회사의 실적이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공급 축소보다는 수요가 증가를 해야 실적이 올라갈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1월달, 작년 2월달까지 유가가 움직이지 않았지만은 지금은 어쨌든 유가가 올라간 이유가 어쨌든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이 반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화면을 보시면은 이렇게 정유주가 반응을 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중요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아직까지는 어쨌든 기대감이라는 거예요. 기대감. 그래서 한 가지 염두에 두실 부분은 석유화학주뿐만 아니라 정유주뿐만 아니라 석유화학주를 갖고 계신 분들은 올해 1월달처럼 지금 화면에 보시면 올해 1월달처럼 이렇게 가파르게 올라갈 수도 있겠죠. 물론 있겠지만은 어쨌든 제가 보기엔 이런 상승보다는 계속해서 조금 지리하게 완만하게 올라갈 가능성이 제가 보기엔 상당히 크다고 좀 보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자, 2010년, 2011년대 차화정해갖고 상당히 많이 큰 시세가 많이 났었죠. 그렇다면은 그와 같은 어떤 실적 개선이 이후에는 나타날 가능성이 제가 보기엔 조금은 적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은, 자, 잘 보세요. 유럽에서 어떤 ECB 국채 매입이라든지 그리고 LCGR 테러를 실시한다고 해서 어떤 기업적인 펀더멘탈 그리고 어떤 뭐라 해야 될까요? 어떤 나라들 성장률이 가파르게 올라갈 가능성 제가 보기엔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 부분은 어떤 많은 경제 전문가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렇다면은 기업의 어떤 실적이라든지 그리고 나라 섹터별마다 성장률이 2009년, 2010만큼 대폭 개선되기가 힘들다면은 마찬가지로 이런 기업들의 실적도 그리고 주가도 완만하게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부분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자, 1차적으로 자, 92,000원, 96,500원 매수를 하셨는데 자, 일단은 그 확인을 하자고요. 지금 올라간다고 해서 서둘러 팔 이유는 없거든요. 없어요. 어떻게 본다면은 자, 주봉 차트 좀 보도록 할게요. 어떻게 본다면은 자, 올해 1월 달에 상당히 올라갔었다가 지금 이제 큰 폭의 가격 하락이 나오게 되면서 자, 보셔야 될 부분이 자, 이렇게 제가 선을 그어드리면은 자, 9만 원까지 요 당시죠. 2011년 10월 달에 9만 원 이탈한 적도 있었지만은 요 가격 라인이 어쨌든 지지 라인이 형성이 되고 있고 완만하게 가격 회복세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이제부터는 어느 정도 바닥은 잡았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완만한 상승이 나온다면은 그 상승세를 즐길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일봉으로 돌아서 말씀드린다면은 자, 서둘러 팔지 마시고 이제부터 확인을 좀 해 나가자고요. 241선이 10만 5천 원, 이제 10만 8천 원이거든요. 그러면 1차적으로는 10만 8천 원 돌파 여부에 따라서 이제 대응을 하자고요. 그래서 지금은 서둘러 팔 이유가 없고 10만 8천 원 돌파 여부에 따라서 대응을 하셔도 되니까 일단 10만 8천 원 정도까지는 일단 기다려보자. 이렇게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국제유가 상승으로 갭상승한 S5일 오랜만에 10만 원대도 돌파했는데요. 조금 더 확인한 후에 대응해보자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잘 참고하시기 바랄게요. 다음 살펴볼 종목은 JW 중해제약이 들어왔습니다. 매수하신 가격이 7,020원 그리고 비중 30%이신데요. 현재가가 12,450원. 상당히 많은 수익을 보고 계신데요. 네, 일단 이거는 JW 중해제약을 이 7,000원대에 사셨으면 굉장히 오래 좀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 이렇게 갖고 계신 건 아닌 것 같고요. 굉장히 오래전부터 가지고 계셨던 것 같은데 언제 정확히 사셨는지 모르겠지만 가장 최근에 사셨다고 하면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사실 만큼 되게 오래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일단은 저는 알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중해제약이 물론 최근에 어떤 제약주도 관련해 가지고 굉장히 좀 높게 올라가는 그런 경향들이 있죠. 올라가는 경향들이 있는데 중해제약이 지금 보게 되면 못 올라갑니다. 왜 못 올라가냐면 여러 가지 이사 똑같죠. 그러니까 약품이나 그런 것들도 뭐 다 이제 매출을 올리고 하지만 역시나 그 약값 규제를 여기도 벗어나지 못했고요. 벗어나지 못했는데 이 회사가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매출액이 규모가 줄어듭니다. 근데 다행히도 원가 개선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잘 해내가지고 영업이익률은 그래도 증가폭에 있어요.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부채가 계속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수익성을 그만큼 충족을 못 시킨다는 거죠. 그러니까 흑자를 그전에도 냈음에도 불구하고 못 시키는데 작년에 적자 전환을 해버렸습니다. 영업이익은 분명히 늘어나는데 적자 전환했다는 거는 그만큼 이자를 많이 낸다는 것이죠. 그만큼 이 회사가 부채를 가지고 있는 거에 대해서 지금 현재는 견디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말 그대로 실적이 더 크게 나오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사실 여기서 주가가 무너질 수도 있다라는 거 우선적으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그 점에 유의하시기 바라겠고요. 부채가 줄어들고 있는지 늘어나고 있는지 다음 분기라도 아니면 계속해서 공시가 나오게 되면 그 점을 우선적으로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보유를 할 건지 말 건지 확인하셔야 되지
부채가 만약에 늘어나는데 이거 무작정 갈 거야 그러면서 보유하고 계시면 안 됩니다. 부채 늘어나면 이 회사는 굉장히 위험해질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한번 결국 그렇게 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손절가는 지금 일단 수익이 많이 나셨으니까 손절가는 제가 전저점 부근으로 최대한 일단 버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11,800원 선 좀 제시를 해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목표 주가 같은 경우는 제가 13,000원 선으로 좀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근데 지금 들었는데 중에 제약이 아니라 중에 신약을 말씀하신 것 같아요. 중에 신약 그럼 최근에 매수하신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 중해 신약도 뭐 비슷하죠. 여기는 저기랑 좀 틀려요. 그러니까 중해 제약이랑 좀 틀리고 아시다시피 여기는 신약만 전문적으로 이제 개발하고 만들고 그런 회사인데 조그만 그런 어떤 개발이라도 나오게 되면 말 그대로 큰 폭으로 움직이고 중해 제약보다는 변동폭이 더 큽니다. 근데 사실상 중해 제약이나 중해 신약이나 비슷한 재무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말 그대로 신약에 대한 기대감. 지금 올라가는 것은 뭐 때문에 그러냐면 그렇죠. 최근에 들어서 일단 기존에 있었던 오리지널 의약품 자체는 어차피 약간 규제를 받습니다. 근데 신약들은 안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때 제약주들 굉장히 좀 힘든 시기에도 중해 신약 같은 경우는 그때 작년에 말해보게 되면 한 9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해가지고 큰 폭으로 성장했어요. 그리고 분명히 임상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었고 지금도 그런 분위기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그렇게 큰 폭의 아직까지 영업이익을 기대할 수 없다라는 걸 좀 말씀드리면서 여기는 손절가는 역시나 짧게 좀 잡고 가겠습니다. 일단 신약주가 안전할 수도 있지만 원래는 IT보다 위험한 게 이 바이오 제약주입니다. 그 점 우선 알아두시고요. 손절가는 6,000원 선 그리고 목표 주가는 전고점 부근으로 하겠습니다. 7,200원 선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JW 중에 신약에 대한 대응 전략도 잘 살펴봐 드렸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도 상담 이어가도록 하죠. 다음 들어온 종목은 AP 시스템인데요. 이분 매수하신 가격은 11,100원 그리고 비중이 20%. 현재가를 보니까 매수하신 지 얼마 안 되신 것 같은데 이 종목 AS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뭐 저가 매수를 좀 노리고 들어가신 것 같습니다. 네. 자, 일단 저가 매수 노리고 들어가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반등이 안 나오면 무조건 파세요. 가격대 보니까 11,100원이시면은 누가 봐도 이거는 많이 빠졌기 때문에 저가 매수 들어갔다고 판단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뭐 단기적으로 어떤 뭐 낙폭이 컸기 때문에 반등도 크게 나올 거라서 그런 부분 때문에 들어갔었다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자, 일단은 그 AP 시스템 보도록 할게요. AP 시스템 같은 경우에 AP 시스템뿐만 아니라 AMOLED 관련 그 장비 업체들이 전체적인 어떤 악재나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그 AMOLED 지금 현재 그 삼성 모바일 디스플레이, 삼성 이제 디스플레이죠. 삼성 디스플레이 쪽으로 볼 수밖에 없는데, 자, 제조 장비 수주, 그러니까 부품주, 장비주 같은 경우에는 결론적으로 수주가 돼야 되죠. 뭐 조선업종, 철강업종도 마찬가지겠지만은 IT 특히나 부품주들 같은 경우는 수주가 무조건 돼야 됩니다. 자, 이 회사도 좀 볼게요. 자, AMOLED 제조 장비를 동가가 제작을 하고 결정화 장비인 ELA를 채택을 해서 이 장비를 삼성 디스플레이에 납품을 해요. 근데 지금 AP 시스템이 이렇게 그 주가가 이렇게 큰 충격을 받은 이유는 자, 장비 수주가 지연이 될 것이라는 그런 얘기가 나왔죠. 이 얘기가 왜 이렇게 큰 충격이 될까요? 제조 장비를 만드는 장비들을 수주를 받고 발주를 해야지 돈을 받고 매출이 올라가죠. 근데 이 부분이 이 연결고리가 깨지기 때문에 주가에 이렇게 크게 반응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어쨌든 1,500원 정도 가격권에서 어떤 쌍바닥의 그림이 현재 나오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지금 화면 볼게요. 화면에서 일단 쌍바닥을 만들고 이렇게 올라가 준다면 물론 다행이겠죠. 다행인데 만약이라도 이렇게 쌍바닥 형성하면서 이렇게 쌍바닥 형성되면서 반등이 나오지 않는다면 이거는 무조건 빠르게 손절을 해야 되는 겁니다. 무조건. 자, 주봉 차트 볼게요. 주봉 차트를 보게 된다면 이게 아래쪽에 그 긴 차트를 봤을 때 어떻게 됩니까? 11,000원 정도 가격대가 이제 그 지지 라인으로 작용을 했죠. 근데 일주일 전부터 이 가격대 이제 이탈을 했고 이번 주 같은 경우도 확실하게 지금 이제 이탈하는 흐름이 나오겠죠. 자, 이전에 지지 라인 이탈하게 된다면은 적어도 이 폭만큼의 어떤 가격 하락은 분명히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자 11,000원에서 14,000원의 박스권에 칠게요. 그러면은 14,000원과 11,000원의 박스권 하단으로 내려보면은 가격이 어디까지 나오게 됐습니까? 8,000원까지 나오죠. 이렇게 될 가능성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중요한 부분은 자 보세요. 2012년 3월 달에 지켜줬죠. 그리고 2012년 9월 달에 지켜줬죠. 그리고 2012년 3월 달에 3번이나 지켜줬던 자리예요. 그렇다면 3번이나 지켜줬던 자리를 만약에 이탈하게 된다면 당연히 하락이 나온다고 누구나 예상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수급도 좀 볼게요. 자, 수급도 보게 된다면은 자
개인들만 사죠, 지금. 개인들만. 외국인 팔고 기관들 팔죠. 그렇다면은 잘 보세요. 어떤 그 대부분의 경우에서 외국인과 기관들이 팔고 개인들이 살 때 주가가 올라가는 거 봤습니까? 못 봤죠. 그렇다면 지금 누구가 보더라도 빠른 손절이 어떻게 보면 필요한 시점일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뭐 오늘 제가 서둘러 팔라고 얘기 말씀을 안 드릴게요. 내일 그리고 내일 모레까지 보시고 11,000원을 회복하면서 위쪽으로 올라간다면은 물론 갖고 있어야 되는 게 맞겠지만은 그게 아니라 11,000원을 회복하지 못한다면은 일단 제가 보기엔 손절을 하는 게 맞지 않나 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후의 손절 라인이라고 하더라도 제가 일단 1,500원 한번 제시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AP 시스템 보유하신 우리 시청자님 대응 전략 잘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013-3366-0110번 무료 문자 보냅니다. 문자 보내실 때 보유하신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정확하게 남겨주시고요. 문자 여의치 않다라는 분들은 02-3153-2613번으로 전화 주시면 지금 바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전화 연결 주인공도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오늘 좀 고민되고 있는 종목이 있다면 어떤 종목인가요? 네, 유니슨이랑 네. 서울식품요. 아, 유니슨과 서울식품. 네네. 네, 두 종목 매수가하고 비중은 어떻게 네, 되세요? 유니슨은 7,740원이고요. 네. 비중은 20%고요. 네. 서울식품은 2,250원에 매수했고 비중은 40%입니다. 네, 뭐 현재가 거의 좀 비슷한 그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매수하신 네네. 지는 얼마 안 되셨나 봐요. 네네. 아, 그러세요? 일주일 정도 됐어요. 일주일이요? 네네. 아, 그럼 투자 기간은 어느 정도 예상하시나요? 저는 장기간이든 단기간은 상관없는데 소형들에서는 장기간을 보고 하긴 했거든요. 아, 근데 이제 단기요? 목표가가 네. 얼마인지 궁금해서. 아, 목표가가요? 네네. 예, 서울식품도 그렇고 유니슨도 그렇고 좀 중소형주인 것 같은데 이런 종목 쪽에 관심이 많으신가 봐요. 아니요, 그건 아닌데 네. 요번에 방송 보고 아, 관심 주라고 해서 제가 좀 해봤거든요. 아, 그러셨어요? 네네. 저희 방송 보셨나요? 네. 네, 아유, 고맙습니다. 이 서울식품과 유니스, 네. 저희 방송 보고 또 매수해 주셨는데요. 앞으로 네네. 목표가가 어느 정도 될지 궁금하다고 하셨죠? 네네. 네, 상담 잘 도와드릴 테니까요. 네. 잘 봐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 네, 두 종목은 이성규 팀장님께서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그 서울식품부터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식품이 최근에 들어서 갑자기 급등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어요. 거래량이 터졌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이제 그런 공시가 나왔죠. 뭐 GS의 그 음식물 자원 처리 관련해 가지고 그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좀 급등하는 양상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서울식품이 크게 하는 사업이 그렇죠. 제빵 사업이 있고 그 음식물 처리하는 그 음식물 자원 사업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 이전에 뭐가 있었냐면 대기업들이 이 제빵 사업에서 철수한다는 얘기가 들어오면서 반사이익이 기대된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실제적으로 서울식품이 그렇게 수익을 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두 번째는 이제 앞서서 말씀드렸던 음식물 자원 처리 그런 그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게 매출 비중이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큰 것도 아니고요. 여기는 지금 일단 말씀드리면 굉장히 위험한 기업입니다. 왜 위험하냐면 적자가 문제가 아니라 일단 자본 잠식이 들어가고 있는 회사고요. 유보율 자체도 없어서 회사가 좀이라도 휘청이면 바로 없어질 수도 있는 회사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강하게 말씀드리냐면 그만큼 재무 구조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지금 경제도 안 좋은데 경제가 안 좋을 때는 그렇죠. 재무 구조가 안 좋은 기업들은 무너지게 되고 없어지는 경향들이 많습니다. 재무 구조가 탄탄한 기업들도 굉장히 버티기 어려운 시기인데요. 그런 점들에 있어서는 역시나 위험하다는 거. 근데 사실 이 거래량이 지금 이 차트를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거래량이 지금 그거 보시게 되면 이전 그 한 60일이라든지 뭐 120일 평균 거래량 보게 되면 뭐 그래도 한 5만 8천 주 정도 하고 16만 주 이렇게 정도 이게 생겨나는 경향들이 보였는데 최근에 거래량 한번 보세요. 한 80만 주가 터졌습니다. 이렇게 터졌던 적이 없는데 80만 주가 터졌다는 건 일단은 뭐 물량 매집을 그 이전에 했건 뭐 했건 한 번은 들어 올리겠다는 얘기인데 그 자원 음식물 자원 그 부분으로 뭐 테마를 타든지 하겠다라는 얘기로 지금 저는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지금 이거는 장기적 보유는 하지 마시고요. 단기적으로만 좀 이렇게 말 그대로 수익이 조금이라도 나게 되면 빠져나오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이 두 번째 부분이 거래량이 너무 많이 터져서 이게 과연 이것을 내리면서 받은 건지 아니면 위에서 말 그대로 팔면서 물량을 어느 정도
털어낸 건지 그거는 확실하게는 알 수는 없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그렇게 됐을 때 위험 지점은 2,400원이 되겠죠. 그래서 목표 주가는 2,400원. 그래서 너무 이건 장기로 보지 마시라는 거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이날 터졌던 8월 1일 날 터졌던 부분하고 2일 날 이 부분은 봉을 합쳐보게 되면 중간 지점이 나옵니다. 근데 그게 공교롭게도 그 이전에 있었던 이 윗꼬리를 달았던 부분하고 맞닥뜨리죠. 손절가가 그래서 2,200원 선입니다. 그러니까 짧죠. 굉장히 짧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2,200원 선 손절가로 좀 제시를 해 드릴게요. 그래서 장기적 보유는 안 된다라는 거 아직 검증이 안 된 상황이니까 그런 점 좀 유념하시기 바라겠고요. 두 번째는 유니슨입니다. 유니슨이 풍력 관련주라고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죠. 물론 그쪽 비중은 많고 그런데 풍력이 사실상 그렇습니다. 태양광하고 풍력 비교해 보면 풍력이 에너지 효율성은 훨씬 더 좋아요. 태양광보다. 근데 설치할 수 있는 지역이 제한돼 있죠. 그러다 보니까 태양광들이 사실상 조금 더 각광을 받는 게 맞습니다. 시장성도 훨씬 더 넓고요. 근데 이 풍력이나 태양광이나 어디가 가장 원래 선두주자면 유럽입니다. 그러니까 유럽이 그렇게 안 좋다 보니까 당연히 가라앉게 되죠. 이제 그 이외에 기댈 수 있는 거는 뭐 미국이라든지 그다음에 중국 이런 쪽이 있는데 최근에 일본이 이 유니슨이라는 기업을 굉장히 많이 노리고 그리고 일본도 말 그대로 원자력 피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이런 쪽에 박차를 가하는데 그나마 효율성 좋고 일본이 왜 풍력이 아니고 태양광이 아니고 풍력을 노릴까요? 사면이 바다지 않습니까? 섬나라고 그만큼 바람도 잘 불고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위치가 좋죠. 그래서 일본이 노린다는 겁니다. 근데 시장성 자체로 놓고 보게 되면 일본이 풍력을 노리는 거는 그렇게 큰 시장성은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해상 풍력이라는 것이 있긴 한데 아직까지 거기까지 가기는 좀 오래 시기가 좀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물론 장기적으로 보면 괜찮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근데 이 유니슨도 문제점은 뭐냐면 지금 계속 적자가 줄어드는 폭도 아니고 늘어나는 폭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역시나 이 기업도 안 좋아질 수 있겠죠. 그러면서 무슨 일이 발생했냐면 자산 가치를 갉아먹고 있어요. 이 기업의 전체 자산 가치를. 당연히 손실이 나니까 갉아먹겠죠. 그런 점들이 있어서 역시나 그렇게 긍정적인 상황은 아니라는 거 두 기업 다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손절가도 역시나 짧습니다. 이것도요. 7,300원 선 손절가로 제시를 해드리겠고 목표 주가는 역시나 높지도 않습니다. 8,200원 선 제시해 드릴 테니까요. 수익 보려고 여기서 하지 마시고요. 일단은 손실 안 보는 선에서 말 그대로 처분하고 나오는 전략을 좀 제시를 해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시청자님의 종목이었죠. 서울식품과 유니슨 상담 도와드렸는데 두 종목 모두 장기 투자하지 마시고 좀 짧게 대응해보자라는 의견 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문자 상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살펴볼 종목은 LG전자가 들어왔는데요. 이번 매수하신 가격이 좀 높습니다. 81,000원 그리고 비중이 50%이신데 좀 손실이 많으시죠. 이 종목 어떻게 대응해볼까요? 네, 지금 뭐 갖고 있을 수밖에 없겠죠. 지금 네. 81,000원이고 지금 뭐 바닥에서 다시 오르고 있는데 자, 이건 뭐 누가 파도 지금 기관이 뭐 이런 표현을 좀 빌리겠습니다. 미친 듯이 사고 있죠 지금. 네. 어제 같은 8월 3일 같은 경우도 117만 주 이 정도 지금 현재 매수를 했는데 기관들이 왜 이렇게 LG전자를 많이 살까요? 그거는 이 부분이겠죠. 삼성전자 사기가 부담스럽겠죠. 자, 삼성전자 같은 경우 지금 이제 외국인들이 상당히 많이 사고 있는데 개인들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외국인들이 얼마만큼 이 삼성전자를 올릴지 기관들도 모른다는 겁니다. 모르기 때문에 기관들은 지금 현재 삼성전자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어떤 비슷한 대안으로 지금 현재 LG전자를 매수를 하다 보니까 현재 최근에 LG전자 이렇게 올라오신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그 기관들이 지금 이제 며칠째입니까? 둘레 6, 8, 10 현재 그 오늘까지 아마 매수를 할 거예요. 그래서 10일 연속 매수를 하고 있는데 이유는 딴 게 없습니다. 뭐 굳이 비율을 찾자면 이런 부분이겠죠. LG전자가 북미 쪽에서 스마트폰 4위, 뭐 리미라는 회사를 제꼈다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현재 모멘텀이 되고 있긴 한데 요거는 뭐 핑계거리라 봐야 되겠죠. 이거는 이제 그 적자가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핑계거리는 여기서 나왔다 치고 어쨌든 어쨌든 삼성전자를 사기 힘드니까 현재 LG전자를 좀 산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기관들이 얼마까지 사서 이 종목을 올릴까요? 그 부분이 저도 상당히 좀 궁금합니다. 기관들이 외국인들이 삼성전자 사서 얼마만큼 올릴지 모르듯이 저도 마찬가지로 기관들이 LG전자를 사서 얼마만큼 올릴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이거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기관이 매수하는 때까지는 계속 좀 갖고 가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만약에 손절하실 생각이라면은 뭐 제가 보기에는 한 7만 원 정도까지 한 7만 원 정도까지는 올라가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 7만 원까지 일단은 가져가 보시고요. 그래서 7만 원까지 올라간 상황 속에서 만약에 그 상황 속에서 뭐 기관이 매도로 전환이 된다든지 그러면은
손절을 좀 하시는 게 낫지 않겠나 그런 부분을 말씀드려보고 싶고요. 그래서 조금 길게 본다면은 뭐 굳이 7만 원에서 매도하실 필요는 없겠지만은 일단 단기적으로 뭐 손절을 생각하신다면은 일단 7만 원 정도까지는 반등이 가능하지 않겠나 이런 부분을 좀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7만 원 정도까지 그 보유를 일단 조금 하시고 어쨌든 지금 현재 만약에 손절하실 생각이라면은 손절을 줄이는 게 가장 큰 뭐 목적이라 좀 봐야 되겠죠. 그렇다면 손실을 최대한 많이 줄여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7만 원 정도권까지 일단 보유를 하시고요. 그리고 7만 원 정도권까지 갔을 때 다시 한번 의뢰를 해주시면은 다시 한번 전략을 좀 세우시는 게 조금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최근 기관이 적극적으로 매수하고 있는 종목이죠. LG전자 단기적으로 7만 원까지 한번 보유해보자라는 의견 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해 보십시오. 다음 살펴볼 종목은요. 인프라웨어가 들어왔습니다. 휴대전화 뒷번호가 3704님께서 지금 좀 전에 문자를 보내셨는데요. 이번 매수하신 가격은 9,970원 그리고 비중은 50%이십니다. 네, 일단 인프라웨어는 그 모바일 소프트웨어 전문 업체죠. 그래서 그 우리나라에서 보게 되면 그 아마 쓰셔봤는지 모르겠지만 그 띵크프리 오피스라고 그래가지고 이게 그 인프라웨어에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그걸 쓰는데요. 왜 그걸 쓰냐면 이 스마트폰이라든지 태블릿 PC로 이렇게 워드 파일이나 아니면 그 마이크로 오피스 시스템 그쪽에 그러니까 MS 오피스 그쪽 문서를 열기 위해서 안 열립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말 그대로 여기서 그런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해 가지고 제공을 하고 그런 것들을 이제 말 그대로 우리 스마트폰이나 스마트 기기 관련 기기들로 이제 볼 수 있게 만들었는데요. 참 편하죠. 그리고 기술력도 좋습니다. 근데 그렇죠. 소프트웨어가 처음에 개발비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워낙 많이 들어가고 그리고 시장성이 검증될까지 사실상 그것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근데 시장성이 어느 정도 검증되고 나서는 많이 퍼지게 되면 그때는 이익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겠죠. 그래서 인프라웨어가 어떻게 보면 재작년 2010년도 2010년도에 적자를 크게 봤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것이었고요. 작년에 그나마 이 업체들한테 인정을 받고 그러면서 인프라웨어가 그래도 흑자 전환을 아주 소폭 해냈었습니다. 이제 그 점이 바로 인프라의 강점이고요. 지금 점점 더 많아지죠. 점점 더 많아지는데 사실상 이 기업은 굉장히 고평가라고 볼 수가 있지만 만약에 그게 잘 이렇게 해서 퍼지게 되면 그렇게 고평가는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어떻게 보면 이 가격 자체가 싸다 비싸다를 논할 때가 아니라 결국 여기서 위로 올라가냐 밑으로 올라가냐 그거에 대해서 이익이 얼마 정도 증가하느냐 하락하느냐 그걸 볼 수 있겠는데요. 현재는 일단 하방 경직은 만들어 놓은 것으로 좀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뭐 크게 걱정하시지 마시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지만 여전히 이익폭이 크지는 않기 때문에 그래도 경계는 해야 됩니다. 그래서 손절가는 8,000원 선 좀 제시를 해드리겠고요. 목표 주가는 사실 이게 한번 잘 되게 되면 지금 평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대로 할 수는 없지만 잘 되게 되면 굉장히 큰 폭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목표 주가는 11,000원 선 제시를 해드릴 테니까요. 이 부분 확인하시면서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인프라웨어 오늘 개미드레큐 마지막 종목으로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유진투자 컨설팅의 이성규 팀장과 골든 이글 투자 전문의 정태근 팀장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개미드레큐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보다 알찬 내용으로 내일 이 시간 다시 인사드릴게요.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